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 낮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고요. 저는 전재균 인사 올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그리고 나서 수원시 새벽톡톡에 올라오는 토론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내 눈동자 속에 나를 본다 라는 첫 줄이 있는 이 시는 무한회귀라고 하는 시입니다. 무한회귀, 박민일. 나를 보고 있는 내 눈동자 속에 나를 본다.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지구를 당기는 힘줄이 끊어져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 숨을 쉬지 않고 좁은 방에 멍하니 서서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계속 보고 있다. 얼굴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지고 이상한 괴물이 나를 보고 있다. 막차를 타고 종점에 내려 안개가 자욱한 논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왔다. 길 끝에 무언가 흐릿한 형상이 어른거렸고 살모사가 풀 사이를 가르는 소리가 뒤따랐다.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내 몸에 연결되어 있던 팽팽한 줄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대한 파동을 느꼈다. 그런데 무의식 깊은 곳에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삽시간에 온 의식을 불사른다. 웃는다. 잠든다. 그리고 새벽 어스름에 눈을 뜬다. 두 주먹을 불끈 쥔다. 박민일 님의 무한회귀라고 하는 이 시인데요. 보면 볼수록 인생을 쳇바퀴 돌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느낌으로 내 몸이 연결되어 있던 팽팽한 줄들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대한 파동을 느꼈다. 이런 대목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규의 마이웨이 듣고 오겠습니다. 박영규의 마이웨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수원시 새벽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읽어만 들어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 안심약국 지정. 이거 토론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질병, 임신,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지정된 약국을 통해 1차 의약품, 긴급의약품이라고도 하죠. 1차 의약품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청소년 지킴이 사업을 시행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 담당 약사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해당 청소년을 연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한 명의 소외도 없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듣기만 해도 우리 수원 시민들이 얼마나 좋은 안건을 시민 공론장에 올려놓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정말 반갑고 행복한 이런 수원시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이런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박수를 쳐드리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이미키의 이상의 날개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키의 이상의 날개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 중에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하나 올려왔습니다. 수원시 공식 채널 접근성 개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가로를 치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세비포럼 명사특강 등을 활용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세비포럼의 명사특강이 너무 듣고 싶은데 평소에 본업에 근무하느라 현장 참석을 못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랍니다. 그렇죠. 일반 직장을 다니다 보면 이런 명사특강을 낮에 하는 관계로 이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수원시 공식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 녹화 방송을 한시적으로 오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안건을 내셨는데 오픈 시간을 1일이나 2일 한시적으로 또는 저녁 시간대에 라이브 강의를 기획하는 것은 어떨지 조심스레 제안해 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염려도 해 주셨어요. 강연자의 저작권,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지식재산권 뭐 이런 유사한 거겠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재산인데 그걸 함부로 뭐 공개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600분이 넘는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유경의 꿈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경의 꿈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주주라는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저는 전재균이가 인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주민이 알아야 될 권리, 주민이 알면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민자치회뿐 아니라 각 봉사단체가 많이 있고요. 특히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오는 주민들의 건의서, 건의 내용, 토론 내용 이것들과 함께 수원시에서 발행되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민이 주인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향성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주민이 주인이다의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같은 날 여러분과 같이 하는 전재균이가 여러분의 의견을 맡아서 대신해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는 뭐냐면요. 세비포럼 명사특강을 일반인들도 좀 듣기 쉽게 해달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저작권, 사전협의 등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2일간 한시적이라도 수원시 공식 유튜버 채널을 통해서라도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중심이 되겠죠. 또는 소상공인들 또는 이런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했을 때 오프라인에서 같이 할 수 없는 분들이 좀 이런 훌륭한 강의를 명사특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깊이 있게 글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이 한시적으로 마지막 주 주말 이틀간 정도를 특정 기관의 경우에는 일반 영상을 내리고 강의를 하는 케이스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수원시의 공식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네요.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자,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신효범의 난 널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 해소 위한 철봉 평행봉 설치 제안 이랬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 소개도 했는데요. 30대의 망포 이동 시민이랍니다. 저는 맨몸운동 헬스를 좋아하는 시민입니다. 언젠가부터 야외 공원의 운동시설은 노약자를 위한 가벼운 형식적 운동실로 전락하였고 사용자도 그 효용에 비해 적습니다. 시민들이 주로 야간 산책하며 이러한 공원을 찾는데 노약자만 있거나 사람이 없다 보니 치안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로부터 맨몸 운동도 각광받고 있지만 최근에는 공원에 철봉, 평형봉 등이 없어 즐길 공간이 없습니다. 요즘 20, 30대들이 즐기는 극한의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는 크로스핏 역시 메인은 철봉과 버피 정도입니다. 오로지 집안에서 철봉 기구를 놓거나 겨우 맨몸 운동 정도 하는데 비싼 헬스장가에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용의 중심은 이렇습니다. 어른들이 가볍게 운동하는 운동기구들은 많이 있어 좋은데 조금 젊은이들이 사용할 만한 그 힘을 좀 가하는 이런 운동기구, 철봉, 평행봉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메인은 철봉과 버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것만 갖다 놔도 젊은이들이 공원을 찾아서 또는 하천변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데서 운동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철봉으로 하는 턱걸이, 다리 들어 올리기는 전신 맞는 운동으로 그 어떠한 운동보다 기초부터 고급까지 필수 있고요. 많은 나라가 군대가 기초 체력 검정 능력의 턱걸이를 두고 있습니다. 평행봉 역시 상체 유연성, 평행 지구력 등 검증된 운동기구 아닙니까?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 나라들의 해변을 가면 철봉, 평행봉, 구름사다리 등이 전부입니다. 얼마 전 헬스장에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와서 턱걸이를 해보려는데 높기도 하고 방법을 잘 모르니 시도하다 돌아갔습니다. 높이별로 20개를 설치하여 누구든 즐길 수 있게 한다면 근육질의 젊은 사람들이 공원을 즐겨 찾게 되는 활성화가 되리라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대단한 말씀인데 철봉, 평행봉 설치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날 듣고 왔습니다. 지금 막 말씀드린 철봉, 평행봉 얘기는요. 처음에 제목이 뭐였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범지대 해소를 위한 철봉, 평행봉 설치 제안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시설을 갖추다 보면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새벽 야간에 어르신들의 치안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철봉 평행봉만 설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철봉 평행봉을 설치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운동도 하고 또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운동기구 말고 좀 젊은이들이 근육이 있는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누구든지 공원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하는 것에서는 불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젊은이들도 참여율이 높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새벽이나 야간에 치안 문제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는 관계로 치안들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왁스의 오빠. 왁스의 오빠 듣고 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개선 요청,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 세비톡톡이에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얼마 전에 이사 온 아기 키우는 엄마입니다. 집 근처에 장난감 도서관이 있길래 반가운 마음에 방문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월초에 회원 가입을 받아서 2월부터 이용하게끔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5월 2일에 이 내용을 확인했었는데 이미 5월은 가입이 마감되어 이제 6월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은 7월부터 가능하다는 점이 참 아쉬웠습니다. 또 한 달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수가 고작 50명이라는 것도 아쉬웠고요. 제가 살던 동네는 상시 회원 가입을 하면 당일부터 바로 이용할 수 있었고 또 무료 택배 서비스가 있어서 집 앞으로 부피가 크고 무거운 장난감들을 가져다 주시고 또 수고해 가셨습니다. 운전을 못하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외출이 쉽지 않은 부모에겐 참 좋은 서비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대여하게 되는 아가들 장난감이 보통 부피가 크고 무거운 것들이 많거든요. 조금 더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난감 도서관 이용 방법의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기 낮잠 재우면서 두서없이 쓸 글이라 양해 바랍니다. 이랬는데요. 야, 이거 꼭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런 줄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야, 일단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효리의 겠냐. 이효리의 겠냐 듣고 왔습니다. 겠여라 그래야 되나요? 겠여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도서관 이용 개선 안내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엄마는 다른 데서는 장난감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갖다 주고 뭐 이랬다가 또 무거운 건 직접 배달도 해주는 이런 택배 서비스도 보장을 받다가 수원시에 와서 이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 게 뭐였냐면 이미 회원제로 하는 것 같은데 회원제가 50명이라는 것이 아쉬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물론 무한대로 할 수는 없겠으나 또 하나는 5월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서 6월에 가입해야 하고 사용은 7월부터라고 하면 5월, 6월, 7월 3개월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개선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우리 담당자 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또 개선을 하려면 그만큼의 또 토론도 해야 되고 내용이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닌 것 같은데 엄마들은 오직할까 싶네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방송은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주주라는 코너이고요,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코너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인이니까요, 주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것을 시사 프로그램으로 엮어내고 있는 저는 전재균입니다. 이 방송은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고 오겠습니다. 언더처블의 가슴에 살아 듣고 오겠습니다. 언더처블의 가슴에 살아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힌 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기가 막혀요. 한번 보세요. 세빛 오아시스 정책 제안입니다. 이야, 이게 뭔 얘기냐면 이분이 작년에 인천 쪽에 가정여행을 가게 됐는데 힐링 냉장고라는 걸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폭염 때만 운영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 아이들, 폭염에 취약한 계층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더운 날씨에 생수가 정말 필요한데 이걸 보면서 좋은 제도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보니 동대문과 구리 쪽도 작년에 운영을 했더라고요. 이러면서 저희 수원도 공용냉장고 운영을 하지만 폭염 때만이라도 주변 공연 시설이나 노인복지 장애인 시설 또는 광교산 부근 등 곳곳에 세빛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생수 나눔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라고 했어요. 야, 정말 이걸 아무리 인천이니 동대문이니 구리 쪽이니 해도 우리 수원시 공유냉장고만 못하지요. 그렇지만 세빛 오아시스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걸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느낌은 뭐죠? 어쨌든 이러한 좋아지는 이 기쁨을 봐서라도 우리 수원시의 세빛 톡톡을 통해서 올라온 이 글이니만큼 한번 이걸 의논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한여름만 운영되는 것인데 폭염 때만이라도 주변 공원시설이나 노인복지관, 장애시설 등 강교산 부근 등의 세빛 오아시스라는 이름으로 생수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퍼나르는 것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관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거든요. 이분의 사랑이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웃음이 절로 나오게 되는 이름 뭐라고요? 세빛 오아시스 정책 제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엄시용의 죽을 만큼 아파서, 페이스 멜로우. MC홍의 죽을 만큼 아파서, 페이스 멜로우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빛톡톡에 올라온 시민 제안 중에요, 이번에는 이런 게 있네요. 시민 방사능 검사. 방사능 검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품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자 방사능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검사를 희망하는 수입산, 국내산 식품 이런 것들을 수원시 식품정책과에서는 시민 방사능 검사라는 걸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라는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의 진짜 사나이.